자, 133페이지 제2장. 2장이 원래 내용이 좀 많은데 입문서다 보니까 뭐 복잡한 건 다 빼고 그냥 크게 한번 보시라고 정리만 해놓은 거거든요. 제2장. 아직 안 말랐네. 이해들 가세요? 이해 안 되세요? 설명을 잘했으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들어오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알아듣는데 돌았으면 까먹잖아. 수업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 수업을 하면 집에 가서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1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친구도 뭐고 이제 없어. 공부만 하셔야 돼요. 약속도 못 잡아. 약속 언제 잡으냐면 공시법 시간에, 아니면은 세법 시간에. 민법 시간, 개론 시간, 공법은 거의 약속을 안 잡아요. 빠지면 안 되니까. 가장 만만하게 빠지는 게 중개사법, 세법. 가장 만만하게 가장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공시법, 그다음에 중개사법.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근데 이제 연말 되면 그 11월, 12월은 너무 막 안 하던 공부 갑자기 하게 되면 탈라요, 탈라. 그냥 천천히 하시고 꾸준하게 11월, 12월은 좀 부담 없이 공부를 하세요. 그나마 지적법은 좀 쉬운 편이에요. 공법도 어렵잖아. 공포의 법이라고 하잖아, 공법을. 에?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틀리는데, 뭐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암기하시는 분인데, 뭐 둘 다 병행이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외워놔야 돼. 외우고 나서 하나하나씩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외우고 나서. 이해만을 가지고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중개사 공부하다 보면 뭐 5월달, 6월달 점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외워야 될 걸 못 외우는 것들이 많거든. 날짜 못 외우는 경우. 어? 날짜 이번에도 우리가 지적법에 날짜 나왔잖아, 문제. 7일인데 10일로 나오고. 그런데 외워야 될 것들을 외우지 못하면 점수가 머물러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40점이야. 머물러 쭉 이렇게. 쭉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반짝 올라가는 게 여기 60점이에요.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 8, 90점 맞아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60에서 몇 점 사이에요. 60에서 70 사이에요. 떨어지시는 분도 50에서 60 사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분들도 50에서 60 사이. 합격하시는 분들도 60에서 70 사이. 70점 이상 80점 정도 맞는 분들은요. 80점 정도 맞으신 분들은 내비로도 합격해. 그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6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가 무난하게 80점 이상 정도, 80점에서 근접해서 내비로도, 그 사람들은 내비로도 수업 시간에 졸아도 내비로도 그냥.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안 졸아요. 80점 정도 맞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잘 안 빠지고 지루해도 끝까지 듣고 있는단 말이에요. 가장 수업 시간에 잘 빠지고 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근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기. 자, 제2장 토지 등록. 자,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무엇과 무엇을 해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나왔을 거야 아마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나오면 뭐 지적소관청이라고 나온다든지 시도지사라고 나온다라든지 그러면 X. 그죠? 모든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뭐를 등록한다? 몇 개를 등록하냐면 크게 세 가지. 세 가지를 등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의 부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맞죠? 토지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그러면 6개, 이 토지 표시 6개를 어떻게 하고 새로이 이 6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란다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이동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 안 해드렸지만 지목이 바뀌면 누가 가서 하면 될까요? 지목이 바뀌면 누가 가서 신청하면 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한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규등록 신청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등록 전환도 누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분할도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합병도 소관청에게. 보통 토지 이동은 며칠 이내 하도록 되냐면은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거 60일 이내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관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소관청이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엇 좌표 이러한 것들을 무엇한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 누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이동 신청을 했을 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 자 누구?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돼. 이해 안 되면 일단 외워두세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자 누구? 공부에 등록과 관리하는 자는 국장. 토지가 이동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혼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가서 하는 거니까 얘는 무엇이냐면 단독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지적은 직권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지적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냐면 직권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직권등록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재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이 나오죠. 에? 여기서 이제 얘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뭐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직권에 의해서 조사해서 등록하는 조사 등록하는 절차가 법에 써 있는 겁니다. 자, 민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게 되면 지적법은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법을 공부하실 때는 절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절차 위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할 때 절차 위주로 정리하고 그 흐름을 기억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외워야 될 거 몇 가지만 외워놓으면 정리가 충분히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절차잖아. 국장은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데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하면 소관청이 경계 이런 거 결정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결정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법에는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에 대한 절차를 해놨는데 요게 이렇게 돼요. 토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토지 이동이에요.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토지 이동이야.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무엇한다? 수립을 한다 이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사를 하기 위한 무엇 계획을 무엇한다? 수립한다. 누가 수립할까요? 소관청이. 지적소관청. 아까 제가 처음에 전 시간에 등장인물이 제가 세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인데 거의 누가 다 업무 처리해요? 소관청이에요.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주로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고 국장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엑스트라 가끔 가다 한 번씩. 중요한 거 결정할 때마다 한 번씩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해요.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무엇 해야 될까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무슨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적어와야죠. 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작성하냐면 조사부를 작성을 해요. 조사부를 작성하는데 무슨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조사부 작성한 다음에 항상 우리는 맨 마지막에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할 것이 지적 공부를 무엇 해야 된다? 공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공부를 정리하는데 공부를 정리하기 앞서서 항상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그 결의서가 바로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이게 5문제 나왔어요. 요 안에서. 말도 안 되죠? 5문제가? 그죠? 어떻게 나왔냐면 14회 때 다음 중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한 절차로 올바른 것은 요거 순서대로. 나머지 지문은 섞어놨겠지. 모든 가장 먼저 뭐예요? 계획이야. 마지막은 정리야. 뭘 봐야 작성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정리하기 전에 뭐를 쓴다? 결의서 작성하는 겁니다. 요게 14회 때. 그러다가 17회 때 출제위원들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토지의 이동을 이용이라고 시험에 내버렸어. 맞는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야? 토지 이동하고 토지 이용은 틀린 거잖아. 그래서 토지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질문을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게 답이었거든요. 그거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7회 때 좀 미안했나 봐. 다음 18인가 19회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가?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게 정답이야. 요게 19회 때인가 20회 때 하여튼 요 전으로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기출문제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또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승인을 얻지 않고 소관청이 그냥 수립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 안에서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 근데 답이 다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 모든 답들이 절차 빼고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거야. 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단위로? 시, 군, 구별로.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시, 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지. 왜냐하면 지적 업무 처리는 다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시군 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요. 이해 가시겠죠, 요거?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이때가 심했지. 이동을 이용으로 바꿔놓고 치사하게.
그럼 이제 토지를 이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잖아요. 토지를 이제 공부에 무엇 하는데 등록을 하는데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을) 봅니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필지란 무엇이다?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했다고.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요. 법에 4가지가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요.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들어만 보세요. 써드릴 거야 다시.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판이 연속해야만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자, 지적법 몇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올해? 12문제 나왔다 그랬죠? 100% 법에서만 나옵니다. 100% 법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조문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100%. 등기법 이번에는 95% 조문에서만 나왔어요. 등기법 문제가 95% 조문에서 나와. 원래는 등기법이 조문에서 안 나오는 추세인데 요번에는 거의 조문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법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특강할 때 중복등기 정리하는 것도 알려드렸잖아. 여러분들 수업 안 들었겠지만 중복등기는 등기법에서 중복등기는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건물이라고 딱 시험에 나와버렸잖아. 다 쓰고 마는 거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지적법은 무조건 법조문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조문에 있는 내용만 쓰는 거고 제가 칠판에 쓰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 써놓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돼요.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적 안에 무엇으로서? 토지로서. 지번 부여적 안에 토지로서니까 지번 부여적이 어때야 돼요?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 돼. 그리고 소유자와 무엇이 동일하고 용도도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도 무엇 해야 되냐면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반이 어때야 된다? 지반이 연속되면 얘를 몇 필지로 할 수 있다?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지금 맨 밑에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지금. 맞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지번 부여지역이라 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무엇이다? 지번 부여지역은 리동 또는 무엇이다? 이에 준하는 지역. 여기서 리동은 무슨 개념? 법정동의 개념.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의 개념. 자, 소유자 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또 이제 중에 소유자는 공유 토지일 경우에는요. 주소뿐만 아니라 무엇도 동일해야 되냐면 지분, 주소뿐만 아니라 지분까지도 어때야 되냐면 지분까지도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지반이 어때야 되냐면 연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반이 연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반이 끊겨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끊겨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는 얘가 이렇게 뭐가 하천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요 필지하고 요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는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없어?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 왜? 집안이 연속적이지 못하니까. 얘랑 얘랑 합칠 수 있나요? 얘랑 얘랑은 합칠 수 있지. 집안 연속되어 있으니까. 얘도 지목이 하천일 수도 있잖아. 그죠? 집안이 연속되어 있으면 합칠 수 있어. 다른 조건도 만족했을 때.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자 여기는 필지가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 못 합쳐요. 왜 못 합쳐?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리고 화곡동이 있고 강서구 화곡동이 있고 양천구 신월동이 있어요.
여기 두 필지는 못 합쳐. 왜? 지번부여적이 다르니까. 이해하시겠죠? 또 용도도 어때야 된다? 용도도 동일해야 돼. 전과 답은 못 합칩니다. 왜? 전이고 답이면 못 합쳐요. 왜? 용도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요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네 가지의 1필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축척도 동일해야 돼. 축척도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축척도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도면이 두 개의 도면이 있는데 얘는 축척이 600분의 1짜리 도면이고 얘는 축척이 1200분의 1짜리 도면이면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지번부여적도 같다고 가정하고 집안도 연속되어 있고 소유자도 동일하지만 못 합칩니다. 왜? 얘는 600분의 1이고 얘는 1200이니까 축척이 다르니까. 얘를 얼마로 바꾸면 돼요? 600으로 바꾸면 축척이 동일해지죠? 자, 아까 우리가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하는 축척 변경은 전 시간에 말한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점을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는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합병을 하고자 축척을 바꾸는 거잖아 지금. 이럴 때는 별도의 무엇을 얻는다? 얻지 않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등기 여부가 어때야 된다? 등기 여부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 여부가 일치된다. 즉 끼리끼리 합칠 수 있는 거야. 끼리끼리 합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 등기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둘 다 되어 있으니까 합칠 수 있겠죠?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도 얘도 합칠 수가 있어. 그러나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못 합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 합칠 수 있죠. 기름 합칠 수 있죠. 물 기름 못 합친다. 이렇게.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등기 직끼리 합칠 수 있고 미등기 직끼리도 합칠 수 있지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못 합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필주로 정할 수 있는 무엇이다?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번부여적도 동일하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되는데 용도가 달라. 용도가. 지번부여적도 동일하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되는데 용도가 달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화곡동에서 여기가 보일까요? 이 동네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산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앞산이, 큰 산이. 그 산 없으면 보입니다. 서울에서 어디서 다 보이는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시죠? 서울에서 다 보이는 산이 남산, 관악산, 그 다음에 여기 도봉산, 북한산은 서울 어디서든지 다 보여요. 조금만 지대가 높으면. 인천에서도 보여요. 저희 집이 인천이거든요. 부평. 저희 집이 21층이라 좀 높잖아. 21층 저희 집이 요 서쪽을 바라보거든. 서쪽하고 이렇게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딱 서 있으면 관악산이 보여요. 딱 틀면 요 산이 보여. 요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어디서 다 보여. 인천에서도 보여요. 요 산이. 그래서 관악산이 보이면 날씨가 좋은 날씨고 안 보이면 흐린 거지. 관악산이 보이면. 화곡동인데 두 필지가 이렇게 있다. 두 필지가. 이 두 필지는 지번부여적이 같다. 맞아요? 집안도 연속되어 있다. 여기 AA다. 소유자도 같다. 맞죠? 여기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여기는 유지야. 뭐가 달라요? 용도가 지금 다르잖아. 그랬을 때 요 과수원을 우리가 주된 용도의 토지라 하고 여기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는 곳을 유지라고 해요. 저수지, 댐, 호수
연못. 이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우리가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유지. 여러분들 어디 그 여행 다니실 때 지목 공부하면서 다니시란 말이에요. 아, 여기 설악산은 임야구나. 어? 그렇잖아요. 근데 설악산에 가면 약수터 하나 있어요. 오색약수 말고 더 올라가면 꼭대기에 필레약수터라고 있어요. 필레약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설악산에 한계령으로 넘어가잖아요. 한계령 휴게소 있죠? 꼴딱 넘어오면 옆에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한계령 넘어가자마자 우측에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다고. 거기서 한 2km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필레약수터라고 있어요. 필레약.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계령으로 가니까 지금은 한계령 잘 안 다닙니다. 차. 지금 어디로 가요? 미시령 터널로 가요.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계령 꼬불꼬불 넘어가는 거는 가을에나 한번 단풍 볼 때 가지만 지금은 미시령 터널로 해가지고 속초로 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강릉 갈 때도. 저기 우리가 낙산 해수욕장 갈 때도 한계령 안 넘어가요.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냥 미시령 터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미시령 터널 뚫기 전에 제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일단 환경단체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고성에서도 심했어요. 고성 쪽, 진부 이쪽에서도. 왜냐면 눈이 많이 오면 진부로 넘어가 가지고 고성으로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속초를. 진부령은 심하지 않으니까. 미시령은 되게 심해요. 이게 눈 오면 못 가. 한계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계령 터널 뚫리면 이쪽이 지역이 이제 안 좋다 이거지. 다 속초로만 빠진다 이거지. 반대가 되게 심했었다고. 반대가. 지금은 이제 뚫어놓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지금은 설악산에 가면 한계령 차 별로 안 올라가요. 한계령 차 별로 안 올라간다. 그쪽에 이제 필레약수터라고. 필레약수터. 그 이제 지목이 그런 데는 광천지가 되는 거야. 광천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다니면서 뭐 여기 무슨 역이죠? 옆에 노원역이죠. 노원이죠. 여기 철도용지야. 강 건너갈 때 하천 있고 홈플러스 홈플러스 지목이 돼요. 요 근처에 무슨 수산 도소매 시장 있나요? 창동에 무슨 시장 하나 있나? 하나로마트 그것도 돼요. 하나로마트도 돼요. 하나로마트 되고. 근데 지목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이때 유지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이제 바로 뭐냐면 종된 용도의 토지더라 이거죠. 주가 되고 종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각각 따로 필지 한 필지지만 이 종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주된 토지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려요. 에? 종된 용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두 필지지만 얘를 몇 필지로 하자 이렇게 한 필지로 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무엇이라 한다? 양입지다. 이렇게 양입지. 어? 이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양입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된 용도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편의를 제공을 해야 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된 토지에 어떻게 됐어야 된다?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 얘 접속되어 있죠? 둘러싸고도 있을 수 있죠? 접속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연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면서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용도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양입에 대한 무엇이다? 양입이 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주된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에요. 근데 이러한 요건을 갖춰도 무조건 다 양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입이 되는 개념은 종된 토지의 면적이 좀 작은, 면적이 크면 안 돼요. 양입에 무엇이 있냐면 양입에 제한 사유가 있더라. 양입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이면 안 돼. 되거나 너무 넓어도 안 되는데 그 100평의 개념 100평. 100평은 제곱미터로 따지면 330이에요. 330 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안 돼요. 정확히 330이면 양입이 돼. 그러나 33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양입이 안 된다. 그 양입이 안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각기 한 필지씩 갖고 있는 거야. 이쪽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별도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 이 셋 중에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10%를 초과하거나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양입이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0제곱미터야.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유지가 있는데 유지가 330이에요. 면적이. 유지는 과수원에 편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일단 대는 아니니까 편입이 되죠. 330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편입이 안 되죠. 편입이 되죠. 33%잖아. 1000에 330이면 33%예요. 여기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양입이 안 된다 이거야. 과수원 따로, 유지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양입에 제한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 보기 5개 주어지고 양입되는 거 찾아라. 보기 5개 주어지고 양입지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대가 있는 걸 제끼고 330을 넘는 거를 제끼고 10%를 넘는 걸 제끼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회 때인가 22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필지 성립 요건을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정리가 돼야 돼? 양입지가 정리가 돼야 돼. 이거 따로 공부하고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용어할 때 이제 복잡해서 설명 안 해줬지만 이 안에서 모든 용어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여기 필지 용어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그냥 차라리 1필지 성립 요건하고 양입지 정리해버리면 2장에 와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용이 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여자분들은 학개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계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여튼 민법하고 개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투자를 한다 이거야. 그 민법 개론을 공부하는데. 근데 공시법은 스트레스 덜 받아요. 2차니까. 민법 10시간 공부할 때 공시법 1시간 공부하면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대부분 민계공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시법 공부 많이 안 한다고. 그 이제 8월달 되면 점수 안 나온다면 그럼 이제 막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고 이제 막 점수 안 나오니까. 근데 그만큼 민법이라든지 개론에 투자할 만큼 공시법이라든지 중개사법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중개실무에는 투자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왜?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는 과목이잖아. 2차에서 유일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7, 8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8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2차가 안 되니까 어렵지 않지만 중개실무에도 시간을 또 많이 투자를 해. 왜? 거기서 확 받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공법에서 점수가 안 나온 거를 실무에서 만회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공법에서 안 나온 거를 실무에서 만회하니까 당락은 공시세법이에요. 당락은 공시세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번이지, 지번. 지번.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요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집원이다 이겁니다.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돼야죠. 만약에 토지 대장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집원이 빠져 있어. 여기 무슨 동이죠? 상계동? 뭐 상계동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상계동에 토지 대장 하나 갖고 있는데 집원이 없어. 근데 사람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지목도 있고 면적도 다 있는데 집원이 없어. 상계동의 필지가 한 필지겠냐고요. 수천 필지잖아. 그러니까 집원이 토지 대장에 누락되어 있으면 그 토지 대장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 아까 그래서 소재와 집원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집원은 있는데 소재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딘지 어디 가라. 집원 1위. 집원 1인데 그 집원 1위 엄청 많잖아 지금. 동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소재가 없으면 또 안 된다 이거. 그죠? 자, 집원이라고 하는 필지에 붙이는 번호인데 누가 부여할까요? 집원은. 국장이 부여할까요? 부여할까요? 시도지사가 부여할까요? 소관청이 부여할까요? 대부분 다 하는 역할은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원은 누가? 지적, 소, 관, 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집원, 지적, 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어떻게?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차례대로니까 이게 뭐가 돼요? 순차적으로 얘를 무엇하겠다? 부여하겠다 이겁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집원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우리가 집원을 부여하는 것을 북서기본법이라 그래요. 얘를 북서기본법이다. 노트 필기할 때 북서기본법을 쓰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 북서기본법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이렇게 집원 부여.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바로 뭐다? 북서기본법. 그러니까 북동기본법은 북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서쪽으로 끝나는 게 북동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다? 북서기본법.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동에서 시작해서 북서로 끝난대. 맞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끝나? 아니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끝나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요. 자, 집원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라고 했죠. 번호. 결과적으로 집원은 어떻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무엇해라? 표기해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거 어떻게? 1, 2, 3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임야대장이라는 거하고 무엇이 있었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는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필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무엇이 되어 있다라면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봤는데 집원 앞에 산이라고 써 있어. 그것만 보면 지적도인지 임야도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필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집원 앞에 뭐를 쓴다? 산자를 쓴다. 그러니까 산 1에 임도 있을 수 있지만 산 10에 구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는 국어야. 이해가시겠죠? 산 10에 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수는 수도용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쓴다 이거야. 그리고 지번은요. 본번과 무엇으로 구성한다? 부번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게 본번이고요. 뒤에 게 부번이야. 그럼 앞에 게 본번이고 뒤에 게 부번이면 본번과 부번은 연결시켜 줘야죠. 어떻게? 요렇게. 그리고 읽을 때는 을아 읽어야 돼. 다시로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1-1이 아니라 1의 1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 내용도 역시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법조문에. 엄청 많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지번이 안 나왔어. 시험에. 근데 올해 지번이 단독적으로 시험에 안 나왔는데 지번은 어떻게 부여해야 된다? 지번은 순차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지번을 바꿔야 되겠지.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지 않으면 지번을 무엇한다? 변경을 해야 돼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근데 승인받아야 돼. 그럼 누군지 알겠죠? 승인받아야 돼.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시도지사. 요게 하나 딱 지문에 등장을 했는데 옳은 지문으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그 왼쪽 페이지 하단에 이거 써 있는 거죠. 다 중요한 거야.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는 이거 써 있죠. 지번 변경.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보시면 안 봐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입문서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뺐는데 두꺼워봤자 좋을 게 별로 없어서 뺐는데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죠. 토지 이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책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번에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거부터 쉬운 건 한번 볼까? 쉬운 거. 합병도 토지 이동이다. 맞아요? 토지 이동이죠? 자,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4가 있으면 몇 필지예요? 몇 필지죠? 4필지? 4필지라고 그래 보통? 4필지라고 하지 않나? 합치면 1에 1로 가. 이렇게. 지번 이렇게 부여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1에 1의 개념이 바로 뭐예요? 가장 선순위로 가자 이거야. 1에 1, 1에 2, 1에 3, 1에 4 중에 가장 선순위는 뭐다? 1에 1이란 말이에요. 느낌으로 선순위가 1에 1인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어. 가장 선순위는 몇 번이에요? 1에 1이잖아. 근데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거야.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 얘가 선순위잖아. 그래서 법에 이렇게 써있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이렇게.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었을 때는 본번 중에 무엇을? 선순위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 분할. 분할은 계속 어떻게 나누는 거죠. 새끼를 친다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이름 앞에 성이 붙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그럼 분할이 이렇게 있으면 요 필지가 1번이었어요. 근데 얘를 몇 필지로 분할했다? 2필지로 분할을 했어. 그러면 기존 거 일단 한번 써먹어. 기존 거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새끼를 쳐 이렇게. 분할할 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 그럼 말로 표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 법에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네? 1필지는 어떻게 하고 분할 전에 지번으로 부여를 하고 나머지죠. 그럼 얘가 나머지는 이 본번에다가 부번 붙이는 거야.
본번에 최종 부번이 없으면 그냥 1번부터 가는 겁니다. 그럼 얘를 몇 필주로 분할했다? 세 필주로 분할 또 했어. 그 이후에 얘 얼마예요? 1에 1로 그냥 가는 거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 얘는 1에 2가 되는 거예요. 왜? 본번에 최종 부번이 1이잖아.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1에 얼마? 3 이런 식으로. 얘를 만약에 두 필주로 분할하면 1에 얼마? 2 그대로 가고 1에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1필주는 분할 전 집원 가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간다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웬만큼 문제 나오면은 맞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집원을 가지고 위치를 표시한다. 맞아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맞지? 1번 옆에 2번 있잖아요. 집원을 가지고 우편 배달한다. 집원을 가지고 우편 배달하죠. 여러분들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요? 상계동? 상계 몇 동이에요? 몰라? 상계 몇 동? 상계 1동부터 몇 동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상계 1동부터 상계 10몇 동까지 있더만 보니까. 아닌가? 내가 아파트 단지를 봤나? 오다 보면 11, 12, 13이 그 단지죠? 단지구나, 그러면. 몇 동까지 있어요, 상계동에? 10동까지. 여기 뭐 다 상계동 사람들 아니에요? 뭐 저 부산에서 오셨어? 어? 10동까지 있다고 치면 제가 아시는 분이 뭐 상계 7동에서 하는데 7동이라고 가정하고 7동인지 6동인지 5동인지 몰라. 집원만 쓰면 가요. 왜? 1동부터 10동까지 같은 집원은 하나밖에 없거든. 어? 상계동이라고 쓰면 갑니다. 상계동 1036번지라 하면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게 1동이든 2동이든 상관없어. 왜냐면 집원 따라가는 거거든. 집원 따라서. 상계동이라고 하는 하나가 그 법정동이에요. 거기에 북서기본법을 해서 집원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한번 제가 안성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구륵교육원에 있었거든요. 구륵교육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때가 그 친구가 25, 6 됐으니까 한참 연애할 때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주소를 모르는 거야. 남자친구가 있는 교육원의 주소를 모르니까 연애 편지는 써서 보내야 되겠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생각하다가 낸 게 경기도 안성시 삼죽 면사무소 위에 저수지 위에 무슨 교육원에 누구 시골은 옵니다. 그렇게 써도 와요. 지금도 아마 올 거라 아마 지금도 올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연애 편지가 왔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수지 위에 건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온다. 그 시골은 와요. 개똥이네 집 하면 오잖아요. 에? 집원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걸 설명하냐면은 집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소 표기도 하고 위치 파악도 하고 우편 배달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집원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갖춰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신기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신기등록이라고 했어요? 신기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보시면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얘가 100번이야. 집원이. 얘가 바다예요. 인천 송도라고 가졌어. 바다 등록이 안 되죠. 여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으면 신규 등록해야죠. 처음으로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집원 부여해야죠. 옆에 거 쫓아가는 거야.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가 신규 등록의 원칙이에요. 네? 신규 등록은 집원 어떻게 부여한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할 어떻게 부여해? 분할일 때는 1필지는 분할 전 집원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접 토지에 본번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여기 여러분 기본세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매립을 하잖아요. 자, 집원은 본번만을 가지고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으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 게 좋을까? 본번과 부번을 섞는 게 좋을까요? 본번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아. 1번 옆에 2번 있고 2번 옆에 3번 있어야지. 1번 옆에 1에 1이 있고 1에 1 옆에 1에 4가 있고 1에 5가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원래 지번은 본번 갖고 부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최종 지번이 100이면 100의 1보다는 100일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속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100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규 등록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데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최종 본번이 100이라고 하면 그 다음 순번으로 더 뭐를 붙이겠다? 본번을 붙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본번을 붙이냐면은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아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해마다 시험에 이게 해마다 시험에 요놈하고 몇 개 빠져 요놈하고 요놈이 해마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다음 올해 지번 문제가 요것만 딱 등장했어.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변경했다. 요 지문 하나만 딱 하나 나왔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목.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만 하면 4개만 공부를 하더라도 한 6, 7개 맞춰요. 4개만 공부하더라도. 4개만. 4개 공부하는데 뭐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지목이란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의 무엇?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해서 종류를 무엇해서 구분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지목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이게 써 있잖아요. 지목은 그 현황에 따라서 지형 지목이 있고 무엇이 있다? 토성 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그래서 보면 교재의 의의는 보시고요. 밑에 분류해 보면 지형 지목, 토성 지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이거요. 다음 페이지. 종류를 구분하는데 몇 개로? 20몇 개로? 8개로. 28개로 전부터 어디까지? 전부터 잡종지까지 구분해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한다 이겁니다. 그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디에 등록한다? 지목은 목도장에 등록하더라 이겁니다. 목도장. 지목은 어디에? 도하고 어디에? 장에만. 여기서 장은 뭐야? 장은 장자 들어가는 것만.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하고 임야 대장이 되는 것이고 도는 무엇이다? 도는 지적도. 지적도하고 무엇이냐면 임야도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부하실 때 용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용어에서 많은 내용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지목이랑 그러면 지목이 그거지 이렇게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지목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 많은 내용들이 다시 파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이제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가 들어가요. 코드 번호.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코드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앞에는 생년월일이지만 뒤에 7자리는 코드로 되어 있는 거잖아. 어느 지역이고.
맞죠? 지목도 전부터 잡종지까지. 전이 1번이고 잡종지가 28번이에요. 1, 2, 3, 4, 5, 6, 7 이렇게 코드야 이게. 1, 2, 3, 4.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 4번 임야, 5번 광천지, 6번 염전, 7번 임광, 전답 과목, 임광, 염전, 7번, 8번 대, 9번 공장용지 이런 식으로 코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천이면은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면 17번이야. 17번이고 하천 이렇게 들어가요. 토지대장상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정에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코드 번호도 아니고 정식 명칭으로도 안 들어가요. 부호로서. 여기는 부호로서 이제 표기를 하는데 두문자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8개 중에 몇 개는 24개는 두문자로 씁니다. 전답, 과목, 임광, 염대 이런 식으로. 앞에 글자 쓴다 이거야. 근데 이 지목이 전체 28개다 보니까 두문자가 충돌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두문자로 쓰게 되면 중복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를 쓰자? 두문자를 쓰지 말고 차문자를 쓰자 이거야. 몇 개에 대해서만? 4개에 대해서만. 요 차자 쫓아가면 돼. 차장, 천원 이런 식으로. 차장, 천원은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뭐를 쓴다? 차문자를 쓰자 이거예요. 그럼 얘는 차는 뭐냐면은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왜 주차장은 주로 쓰면 되고 왜 왜 주를 쓰지 않고 차를 쓰느냐? 주유소 용지가 있어요. 주유소 용지가 주가 되는 거고 주차장을 차로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장은 공장 용지예요. 그리고 공장 용지 공으로 쓰고 다른 거를 달리 쓰면 되지 않겠냐는데 공원이라는 제목이 있어. 공을 쓰고 공장 용지는 장을 써요. 그러면 공장 용지를 공을 쓰고 원을 쓰면 되지 않겠냐. 근데 유원지라는 게 있어요. 유원지는 유가 들어간 게 2개야. 유원지와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를 유로 쓰고 유원지를 뭐로 써야 된다? 원으로 쓰는 거야. 그 공원 쓸 게 없는 거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얘는 하천은 뭐다? 얘는 천은 하천인데 얘는 충돌돼서 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천자 표기해가지고 그냥 천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원은 무엇이다? 유원지다 이겁니다. 유원지. 그래서 28개 중에 이 차장 천원 4개는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뭐를 쓴다? 차문자를 쓴다 이겁니다. 학개론에도 시험에 나와요? 학개론에서도 법정지목 28개 아닌 거 물어보는 거 자주 나와. 시험 문제. 우리 교재에는 28개를 쓰지 않았지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목을 종류를 구분하는데 지목을 설정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1필 무엇이 있다? 1필 1목의 원칙이에요. 즉 1필 1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자 이거야. 이해 가세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자. 이게 1필 1목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있냐면은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필지를 2 이상의 용도로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지목을 어떻게 설정하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바로 주지목 추종의 원칙. 자, 농가주택을 들여다보면 주거 건물 있죠? 옆에 축사 있죠? 축사의 지목은 목장용지야. 그러나 농가주택은 주가 뭐예요? 주거잖아. 그러니까 대로 해야 돼. 여러 용도로 활용해도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 있는데 영속성의 원칙을 일시 변경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어떠한 용도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지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교회의 지목은 뭘까요? 종교용지예요. 사찰, 종교용지야. 교회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목은 당연히 종교용지겠죠. 근데 이러한 건물에다가 한층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종교용지가 아니라는 거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거는 뭐냐면 택지 개발을 했단 말이죠.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미리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목을 대로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등록 선후의 원칙,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 경중의 원칙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선후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철도가 지나가. 먼저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그 위에 철길이 만들어졌어. 여기 주목되는 부분 있죠? 지목이 뭘까요? 도로야 도로. 철길이 먼저 놓고 그 위에 도로가 낮았다면 그때는 뭐가 되고? 철도용지가 되는 것이고. 제방 이렇게 있죠? 제방 위에 뭐가 도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거 지목이 뭘까요? 제방이야 제방. 용도를 따져도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방이 중요한 거지.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파제, 방조제, 방수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제방이에요. 제방을 이렇게 쌓고 여기에 도로를 만든 것 뿐이지 실제 주는 뭐가 된다? 제방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용도 경중에 따라서 등록 선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목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목을 또 정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지목의 기본적인 건 다 설명해 드렸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 도대체 무엇이냐? 답은 무엇을 답이라 하고 과수원은 무엇을 과수원이라 하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1번부터 28개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번도 마찬가지야. 지번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만 추가하면 돼?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지번 부여하고 분할할 때 어떻게 지번 부여하고 합병일 때 어떻게 부여하고 이런 거 원칙과 예외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지번 끝나요. 자, 지번은 응용 문제가 없어. 왜? 이게 다 끝이니까. 지목도 요즘 들어서는 법에서만 나와요. 지금 제가 여기 썼던 모든 내용들이 요 두 개는 빠지지만 1필 1목, 주지목, 영속성, 사용 목적 전부 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적법은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 조문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조문에서만.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그 조문 위주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4절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제3장 지적 공부 쭉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